조금 전에 문제집 수학에 있는 분이 누구시죠? 문제집 오늘 가지고 오셨죠? 네. 수학 풀어야 될 몇 번이죠? 23번. 풀 거면 많지 않죠? 네. 823번이 둘레가 400m인 호숫가에서 형석이하고 미수가 동시에 같은 지점을 출발해가지고 일정한 속력으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 50초 후에 처음 만나고요. 같은 방향으로 달리면 1분 40초 후에 처음으로 만납니다. 형석이의 속력이 미주의 속력보다 빠릅니다. 그랬을 때 형석이의 속력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석이의 속력을 구하라고 형석이의 속력을 x라고 놓겠습니다. 처음에는 반대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50초 동안에 미수의 속력은 뭔지 모르겠다. 미수의 속력을 y라고 합시다. 근데 x하고 y 중에 누가 더 크다고요? x가 더 크다고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돌았을 때는 50초 후에 어떤 일이 생기죠? 두 사람이 움직인 거리 합이? 한 바퀴인가요? 네. 지민이 이름 맞아요? 방금 나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더한 게 누굴 더했죠? 미수와 말 좀 마무리해 주세요. 미수가 형석이보다 한 바퀴 더 빠르다. 아니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면은 두 사람이 움직인 거리의 합이 한 바퀴예요.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처음 만날 때까지는 두 사람이 움직인 거리의 합이 한 바퀴. 이해 안 됐어요. 둘레가 400입니다. 한 사람은 일로 움직이고요. 한 사람은 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만큼 이동했고요. 또 다른 사람이 이만큼 움직여가지고 처음으로 만나게 되면 두 사람이 움직인 거리의 합은 한 바퀴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는 거 맞나요? 그러면 초당이 초속인가? 초속 몇이니까 이건 초속인 것 같습니다. 그럼 형석이가 움직인 거리가 몇이죠? (50초) 동안에 형석이가 움직인 거리는? 60x. 네. 미수가 움직인 거리가 이겁니다. 움직인 거리 하면 한 바퀴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이렇고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는 만날 때가 어떨 때 만난다고요? 근데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어떨 때 만나죠? 기억을 더듬어봐요. 이게 이 문제 풀면 지금 세 번째 문제 푸는 거니까 아마 다음에 잘 할 거예요. 형석이가 더 빠르기 때문에 형석이가 한 바퀴하고 더 많이 돌았어요. 그런데 미수는 느려요. 미수는 느려서 미수는 요만큼 움직였어요. 이때 만납니다. 처음으로. 그럼 빨간색이 형석이가 움직인 거리고요. 파란색이 미수가 움직인 거리인데 두 사람의 거리의 차이값이 한 바퀴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는 더해서 한 바퀴고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는 빼서 한 바퀴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초당 x만큼 y만큼 움직이는데 1분 40초면은 100초인가요? 100초 동안 형석이가 움직인 거리하고 100초 동안 미수가 움직인 거리의 차이값이 한 바퀴가 돼야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반대 방향 움직였을 때는 더해서 한 바퀴, 같은 방향 움직였을 때는 빼서 한 바퀴. 열리발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건 x 플러스 y 값이 8인가요?
두 번째 거 x-y가 4고요. 내가 필요한 건 x가 필요합니다. 더했습니다. 더했더니 2x의 값이 10이고 x의 값은 6이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풀어줄 게 몇 번이죠? 24번이요? 이번엔 농도네요. 24번에 6% 소금물 200g 있습니다. 200g 속에 소금이 얼마큼이죠? 뇌에서 착각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12g의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는 소금이 12g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구하죠? 방금 어떻게 계산했죠? 네. 여기에 9%의 소금물을 섞어서 8%의 소금을 만들려고 하는데 9%의 소금물의 양이 얼마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X 그램 속에는 소금이 얼마큼 있는 거지? 너 아까 전에 이거 계산해줬잖아, 나한테. 9X? 너 9X라고 얘기하려면 아까 나한테 1200이라고 얘기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네가 아까 전에 나한테 선생님 이거 두 개 곱해서 100으로 나눴어요 라고 얘기해놓고서 이번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자, 그러면 소금물 Xg 속에는 소금이 100분의 9X만큼의 소금이 들어있다고요? 그럼 두 개 합쳤습니다. 합치면은 200g의 물과 200g의 소금물과 Xg의 소금을 합쳤습니다. 소금의 양은 지금 12g의 소금과 100분의 9X만큼의 소금이 섞였습니다.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의 농도인가요? 그 농도가 몇 %였으면 좋겠다고요? 8% 소금이었으면 좋겠다고요? 이해된 거 맞죠? 그럼 100을 곱하겠습니다. 100은 분자에만 곱하겠습니다. 100을 곱했더니 1200 플러스 9x고요. 분모에는 200 플러스 x의 값을 곱했습니다. 2항했더니 x, 2항했더니 400입니다. 답은 400g의 답이네요. 자, 그 다음 또 몇 번이죠? 30번이요. 지민이는요? 저보다 한개 불이 바뀌었어. 한 개. 한개 불이 바뀌었어. 한 개. 아까 푼 거밖에 없지. 아, 그럼 나머지는 다 해결했어요? 네. 네. 830번이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길이가 800m 터널을 지나는데 24초가 걸립니다. 길이가 400m인 다리를 지나는 데는 14초가 걸립니다. 이때 기차의 길이가 궁금합니다. 이거랑 유사한 문제도 풀어봤던 것 같은데? 그치? 기차의 길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기차의 길이가 X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기차의 길이가 800m인 터널을 지나는데 기차가 길이가 800인 터널을 지나는데 24초 걸립니다. 터널의 길이 자체는 800이지만 기차가 터널을 지나려면 길이가 X짜리인 기차가 이렇게까지 와야지 되는 거야? 이래야지 800의 터널을 지나는 거죠? 그러면 전체 기차가 움직인 거리는 얼만큼 움직인 거죠? 네, 기차 움직인 거리는 800 플러스 x만큼의 거리를 움직여야지만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만큼이 길이인 거고 단위는 킬로미터입니다. 미터입니다. 시간은 얼만큼 소요된다고요? 하지만
길이가 400인 다리를 건널 때 기차가 얼마큼 이동하는 거죠? 네, 400 플러스 x만큼 이동한다고요? 이래야지만 다리를 통과합니다. 400 플러스 x만큼을 14초 만에 왔다고? 근데 기차 자체는 일정한 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속력과 여기서의 속력은 똑같아야 됩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가요? 그래서 문제가 24분의 800 플러스 x의 값이랑 14분의 400 플러스 x가 똑같도록 하는 x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약분했습니다. 계각성끼리 곱하고 있습니다. 5600 플러스 7x의 값이 11을 곱하라고 4800 플러스 12x 5x가 4800을 뺐더니 800인가요? 그럼 x의 값이 누구야? 160? 그러면 지금 나이트 쓰는 풀이가 다 끝난 건가요? 우리 문제집 쓰는 풀이가 다 끝났었나요? 그리고 들렸던 게 프린트가 센비 프린트도 있죠? 센비 프린트 오늘 와가지고 풀러가려고 했었는데 선생님이 지금 당연 수업을 하고 있네요. 지금 문제집 쓰는 빼보세요. 센비는 숙제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집 쓰는 수업에 있는 1차 함수 파트 진도를 좀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그때 시간이 안 풀었었냐? 문제집 쌤? 내가 덜 푼 게 있었어 앞에? 네. 아하, 그랬네요. 덜 푼 거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문제집 쓴 수학 안 푼 게 쪽수가 몇 쪽이에요? 139쪽. 139쪽. 선생님 궁금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가르친 게 진짜 오래됐거든? 근데 혹시 니네 눈높이보다 선생님이 어떤 설명을 어렵게 하고 있진 않나요? 가끔 설명하면서 집중은 하고 있는데 이해 안 되는 좀 있어요? 당신은요? 저도 조금 그럼 얘기를 하지 왜 얘기를 안 해요? 선생님 그거 이해 안 됐으니까 한 번 더 말해주세요. 선생님 뭔가 모르겠으니까 좀 더 자세히 얘기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되잖아. 아직은 불편한 사이군요 우리가. 네, 불편하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왜냐면 선생님이 저학년 아이들 눈높이 맞춰가지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가끔 있는데 선생님이 워낙 고등학생만 수업하다 보니까 너희의 눈높이 못 맞출 때 혹시 있을까 염려돼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말했으면 당연히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희가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니네 잘못이 아니니까 선생님한테 다시 설명해달라고 꼭 말씀하세요. 대체적으로 다 이해되는 거 맞죠? 네.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있습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있는데 이 기차는 길이가 800인 다리를 완전히 지나는 23초가 걸리고요. 400인 다리를 완전히 건너는 데는 13초가 걸립니다. 방금 막 풀었던 거네. 그러면 기차의 길이의 값을 x라고 놓겠습니다. 기차의 길이의 값을 x라고 놓는다면 우리 속력의 값이 궁금하다고요? 자, 그러면 속력의 값을 구해봅시다. 800m짜리 다리를 완전히 지나는데 23초가 걸립니다. 방금 막 했으니까 여기서도 이해할걸요? 그 다음은 13초 걸린다고요? 나는 x값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속력의 값이 궁금합니다. 대각선끼리 곱했습니다. 13을 곱했더니 몇이지? 14,000? (23을) 곱했습니다. 23을 곱했더니 몇이지? 9,200이에요?
10x 9200을 이항했더니 1200? x의 값은 120? x의 값을 120을 대입하려고요. 120 대입하면 520? 520을 13으로 나누기 아니에요. 40. 네, 우리가 구하는 속력의 값은 40이 답이네요. 충분히 하시죠 지금? 네.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유형이 농도인가요? 8%의 소금물과 5%의 소금물을 섞었습니다. 소금을 섞어 6%의 소금물을 만들었습니다. 8%의 소금물은 몇 g을 섞었는지 구해주세요. 섞어가지고 300g을 만들었다고? 그럼 8%의 소금물이 xg 있다고 하고 5%의 소금물의 값은 300-xg 있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문제 없죠? xg의 소금물과 300-xg의 소금물을 섞어서 300g입니다. 근데 x 속에는 얼만큼의 소금이 들어있는 거지? 이것도 방금 전에 했네요. 네. 지민도 지금 이해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은 5%의 소금물 속에는 소금이 100분의 5 곱하기 300-x만큼이 들어있나요? 거기다가 곱하기 100을 한 게 농도입니다. 그 농도의 값이 6%의 소금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00은 분자에 곱했습니다. 3x 플러스 1500 300을 곱했습니다. x는 100인가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농도가 다른 A, B 두 종류의 소금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페이지는 조금 어려운 문제를 나온 건데, 농도가 다른 A, B 두 종류의 소금물이 있는데 소금물 A를 200g, 소금물 B를 300g을 섞으면 8%의 소금물이 되는데, 소금물 A를 300g, 소금물 B를 200g 섞으면 10%의 소금물이 됩니다. A하고 B의 농도의 차이값이 궁금합니다. 그럼 A의 농도의 값을 A%라고 할 거고요. B의 농도의 값을 B%라고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200g과 300g을 섞었을 때 소금물은 200g과 300g을 섞었습니다. 200g 소금물 A 속에는 소금이 얼마큼 들어있나요? 네, 두 개 곱해서 100으로 나누기 하면 되니까요. 마찬가지 300g의 소금물 B% 300g이면 두 개 곱해서 100으로 나누기 했더니 3B인가요? 그래서 여기 소금이 3B만큼 들어있습니다.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해준 녀석의 값이 농도인데 농도는 8%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식을 세우고 있습니다. A 300g과 B가 200g이 섞였습니다. 소금은 몇 A? 10A? 300g이면 또 A랑 300 곱한 다음에 100으로 나와주면 되니까 3A인가요? 그 다음 녀석은 B하고 200을 곱한 다음에 100으로 나눴더니 거기다 100을 곱해서 농도의 값을 구했습니다. 농도의 값은 문제가 10%라고요? 첫 번째 거는 100배 해주면 5분의 5를 곱했습니다. 2 플러스 3B의 값은 40입니다. 마찬가지 약분하면 분모가 5인데요. 5를 곱했습니다. 3A 플러스 2B의 값은 50이라고요? 연립해가지고 A만 보였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는 A, B에 뭐가 궁금하다고요? 차이값? 내가 지금 밑에서 위에 거 빼려고요. 밑에서 위에 거 빼면은 A 마이너스 B가 10인가요? 이게 농도의 차이값이네요?
되신 거 맞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A는 구리를 20%, 아연을 30% 포함한 합금입니다. B는 구리를 40%, 아연을 10% 포함한 합금입니다. 두 종류의 합금을 녹여서 구리를 200g, 아연을 150g을 얻어내려면 합금 B는 몇 g이 있어야 되나요? 합금 B의 양을 Y라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Y 궁금합니다. 합금 A의 양은 Xg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는 Y 궁금합니다, 지금. 그런데 A라고 하는 Xg 속에는 20%하고 30%가 구리하고 아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X의 얼만큼이 구리라고? X 중에 얼만큼이 구리지? 100분의 20만큼이 구리야? 그럼 이거의 100분의 20이면 요만큼이 구리고 B 속에는 40%가 구리라면 그럼 Y의 100분의 40만큼이 구리라고요? 구리양이 얼만큼이었으면 좋겠다고요? 이제 아연 가주식을 세우겠습니다. Xg 속에는 아연이 100분의 30만큼이 아연입니다. Y 속에는 10%만이 아연입니다. 합쳐가지고 아연이 150g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Y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지? 10분의 2, 10분의 4라고 생각하고 10배 해줄까요? 그럼 2x 플러스 4y는 2000? 두 번째 거는 10분의 3, 10분의 1, 10배 했습니다. 3x 플러스 y의 값은 1500인가요? 나는 y가 필요하다고요? x만 지우면 될 것 같습니다. x를 지우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2로 나누기 한 다음에 3배 주는 게 낫겠다. 2로 나누겠습니다. 3배 했습니다. 뺄 겁니다. 뺐더니 5y가 1500인가요? y의 값은 300? 여기까지 하면은 시단계 전까지 다 풀어드렸나요? 네. 보통 우리 학원의 모든 애들은 시단계를 다 풀거든요? 우리도 시단계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좀 시간을 조금 늦추고 나서 천천히 숙제를 내줄게요. 오늘은 남은 시간 동안에 1차 함수를 진도를 좀 나가려고 합니다. 학교는 1차 함수 진도 나갔나요? 이제 첫 번째로. 네, 1차 함수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학원에서 1차 함수를 배운 적이 있나요? 네. 배운 적 있는 분은 누구시죠? 그리고 지민이는 한 번도 안 배웠고요? 네. 그럼 1차 함수는 천천히 하겠습니다. 일단 함수를 잘하냐 못하냐가 앞으로의 수학을 잘할지 못할지를 결정합니다. 함수를 잘 못하면 앞으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을 잘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함수는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중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되게 강조하지 않는 중학교 선생님들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좀 헤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주 많이 중요하고 연습도 충분히 많이 돼야 됩니다. 보통 1차 함수나 2차 함수, 분산과정 2차 함수 이런 것들은 문제 푼 개수로 거의 한 3000에서 5000문제를 풀어야지 파악되는 편이에요. 되게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1차 함수는 조금 쉽거든요. 함수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변수에 대하여 x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y의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두 양 사이에 대응 관계가 있을 때 y를 x에 대한 함수라고 얘기할 겁니다. 말이 어려워요. y가 x에 대한 함수면
이렇게 표기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나요? 네. 초등학교 때도 이런 거 배우나 혹시? 선생님 초등학교 수학을 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배우나요? 요즘도 이렇게 배웠나요 당신들? F라고 하는 공장이 있어요. 이 공장에 X를 집어넣으면 Y가 나와요. 이게 함수예요. 이렇게 배운 적 있나요? 이렇게 배운 적은 없나요? 함수값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함수값? X의 값에 따라서 하나씩 정해지는 Y의 값을 함수값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로 보면은 이게 개념인데 말로 보면 좀 어렵거든? 함수의 그래프는 X의 값과 그 값에 따라 결정되는 Y의 값을 순서상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걸 좌표로 하는 점 전체를 좌표 평면상에 표현한 거를 함수의 그래프라고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숫자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뒷페이지는 A단계 좀 보겠습니다. A단계의 문제 중에 아주 유치하지만 제일 처음 배울 때는 이런 걸 풀어보는 게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X의 값이 1, 2, 3, 4입니다. X보다 3만큼 작은 숫자를 Y라고 하세요. 3만큼 작은 게 마이너스 2, 3만큼 작은 게 마이너스 1, 0, 1인가요? 우리는 이렇게 대응한다고 표현하거든. X의 값이 Y에 대응한다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를 작성할 수 있으면 문제가 Y는 X에 대한 함수인 것을 동그라미 치세요 라고 얘기하거든. X의 값을 대입한 Y가 지금 나오는 거지. 이건 X에서 Y가 X에 대한 함수가 맞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자연수 X의 약수가 Y라고요? 1의 약수가 누구죠? 2의 약수는? 3의 약수는? 이거는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가 되려면 하나에서 하나로 대응해야 돼요. 하나에서 여러 개로 대응한다든지 하나에서 대응하는 값이 없을 때는 그때는 함수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에서 하나로 대응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매우 단순했죠? 그 다음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숫자를 대입하라고 합니다. 지금 함수가 좀 희미해서 잘 안 보이네요. 아마 fx가 5x라고 써있는 것 같습니다. 지민이 네 생각에 지금 뭘 하는 얘기 같아요? x라고 생긴 것들은 다 무조건 3을 집어넣으세요 라는 얘기예요. 3을 집어넣었더니 5 곱하기 3이어서 이 값이 15인가요? 우리는 이 값을 함수값이라고 부릅니다. 함수값. 함수에다 숫자를 대입해서 나오는 값, 함수값. 함수값은 y좌표를 얘기합니다.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이거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x가 3이었을 때 y가 15라고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점으로 찍은 거를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 다음 이 함수의 값은 마이너스 x분의 12입니다. 3을 갖다 대입한 함수값을 구하세요. 3 대입되면 누구지? 그리고 순서상으로 표현하게 되면 3, 마이너스 하고요. 그거는 점으로 찍었을 때가 3, 마이너스 하면 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함수가 무엇인지, 함수값이 무엇인지, 순서상이 뭔지, 함수의 그래프가 뭔지 대충 알 것 같네요. 아직은 연습이 좀 필요한데요. 좀 문제 좀 더 가보겠습니다. 한 개에 300원인 지우개 x개의 가격을 y라고 할 겁니다. y는 x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 함수를 구해보세요. 한 개가 300원인데 지우개 x개를 가격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 가격이 뭔데요? 계산 가격이 300원이니까 x의 가격은 300x가 가격인가요? y하고 fx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fx하고 y는 같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상관없고 이렇게 해서도 상관없습니다. y하고 fx는 같으니까요.
10을 대입하세요. 10을 대입했더니 3,000원인가요? 다음에서 좌표 평면에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x의 값은 5배라는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누구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4에다 점을 찍어야 되겠네?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2, 0 대입하면은 0,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인가요? 이렇게 점 5개만 찍으세요 라는 얘기네요. 이게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1차 함수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차 함수는 x가 차수가 1차였을 때 우리는 1차 함수로 얘기합니다. x의 1차식이었을 때 1차 함수로 얘기하고요. 1차 함수의 값은 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중에 1차 함수인 것과 1차 함수가 아닌 걸 책에서 구분하라고 써있긴 한데 만약에 써있는 녀석의 값이 이렇게 써있으면 1차 함수가 맞다고 하는데 x가 1차니까 이렇게 써있어도 1차 함수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써있으면 2차 함수라고 하네요. 이건 2차 함수입니다. 최고차가 2차면 이게 2차 함수, 최고차가 1차면 1차 함수. 이렇게 써있으면 이것도 1차 함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x가 무조건 한 개는 있어야 돼요. x가 없으니까 이건 1차 함수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2차 함수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x가 없으면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1차 함수의 그래프 써있는 서술이 마음에 안 드네. 자, 문제를 숫자를 보면서 얘기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서 1차 함수인 걸 찾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건 2항 해주면 2항 우리 할 줄 알잖아요. 2항 해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건 1차 함수가 맞나요? 자, 이 녀석은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이해되시는 거 맞나요? 그럼 이건 1차 함수인가요? 네, 이거 우리가 차수는 1차가 맞는데 분수함수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x가 분모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저건 1차 함수가 맞나요? 얘는 분수가 있는 것 같지만 분모가 x가 있는 건 아니죠? 이건 1차 함수가 맞습니다. 얘는 1차 함수가 맞나? 확인해 봐야 되겠다. 2y 플러스 x하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y면 y가 지워져요? 그럼 남는 건 x가 마이너스 2만 남네요? 함수가 되려면 y하고 x가 다 있어야 됩니다. y나 x 중에 x만 없어도 아까 무슨 함수라고 얘기했죠? 상수함수라고 얘기했죠? 1차 함수 아닙니다. y가 없어져도 이거는 함수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y는 하고 쓰는 거는 상수함수라고 부르는데 x는 하고 써있는 녀석의 값은 함수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필요한 거라서 지금은 정확한 이론 필요 없습니다. 922번으로 갔습니다. 식을 세워보세요. 한중에서 낮의 길이가 x시간이었을 때 밤의 길이는 y시간이라고 합니다. x하고 y는 어떤 식이 성립할까요? 더해가지고 24시간이라고 쓸 수 있나요? 그때 y는 하고 쓰려고 합니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4네요. 1차 함수 맞죠?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넓이가 20인데 밑변의 길이의 값은 x인 삼각형의 높이는 y입니다. xy 곱한 다음에 2분의 1 곱한 게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그때 2배 해주면 xy의 값은 40이고요. x로 나누게 했더니 y의 값은 x분의 40입니다. 1차 함수인가요?
분모 x가 있으면 1차함수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부터 1차함수 그래프를 제대로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쌤이 일부러 지금 가장 쉬운 문제도 풀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차함수 마이너스 x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4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한 녀석의 값은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식이 있고요. 또 한 녀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점을 찍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노란색으로 그림을 그릴 생각입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2인가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이고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죠? 이런 점들을 찍을 생각입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대입하면 플러스 2,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1, 0 대입하면 0,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2 대입하면 마이너스인가요? 그래서 이것들은 딱 떨어진 정수의 값들만 대입해서 점을 5개만 찍었지만 실은 되게 많은 점을 다 찍는다고 한다면 정수만 대입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숫자를 다 대입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겠네요. 이게 1차함수고 1차함수는 직선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미령이는 이걸 다 배워서 끝낸다. 이 챕터를 한번 배워서 끝낸 적 있나요? 미령이는 좀 재미없겠다.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하면 6입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5 맞나? 0을 대입하면은 1 대입했더니 3, 2 대입했더니 2입니다.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6이라고요? 아까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플러스 2였는데 위로 4칸 떨어진 점인가? 마이너스 대입했을 때 6, 마이너스 1 대입하면 5, 0 대입하면 4, 1 대입하면 3, 2 대입하면 2라고요? 이렇게 연결된 선이 되겠네요. 뒤에 플러스 4가 추가되면 그림이 위로 4칸 이동한 거네? 만약에 뒤에 마이너스 4가 추가되면 밑으로 4칸 이동한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걸 써놓으세요. x의 각 값에 대해서 1차함수가 있습니다. 1차함수의 값은 또 다른 1차, 방금 전에 했던 거에 물어보는 거네. 얘는 얘보다 4만큼 크다고요? 그 다음 얘의 그래프는 얘의 그래프를 위로 이동했죠. y축 방향이라고 표현합니다.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노란색을 고스란히 위로 4칸 옮긴 거니까요. 지민이 지금까지 이해가 덜 된 부분이 있을까요? 1차 함수의 그래프는 또 다른 그래프로 얼만큼 이동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y는 3x라고 하는 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점을 찍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0 대입하면 0, 1 대입하면 3, 2 대입하면 6,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이런 점들을 연결하는 게 y는 3x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납득되시나요? 근데 그것보다 뒤에 지금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어 있으면 그림을 올렸다고 내렸다고 이 그림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올렸을까요? 내렸을까요? 네, 내렸네요. 마이너스 5분의 4만큼 밑으로 내렸습니다. 밑으로 마이너스 5분의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분의 4만큼 내린 게 요겁니다. 그래서 y축 방향 얼만큼 내렸나요? 마이너스 5분의 4만큼 평이동했습니다. 이렇게 답하세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926번으로 갔습니다. 직선이 1차 함수 직선이 있습니다. y축 방향으로 6만큼 평이동. 여기가 플러스 6이야 마이너스 6이야 책에?
마이너스 6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직선 y는 마이너스 2x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이동하는 녀석의 식이 누군지 구하세요. 혹시 지민이 지금까지 배운 걸 통해서 답을 얘기할 수 있나요? 다시 한 번만요. 못 들었어요. 아, 지금 이 식의 골격은 똑같이 쓰면서 뒤에다 올라가면 플러스 값을 더해주고 내려가면은 마이너스 값을 추가해주는 게 되거든요. 지금은 이 식이 밑으로 6칸 내려갔다고 하니까 마이너스 6만큼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식의 골격은 똑같이 유지해주면서 뒤에다 이렇게 써주는 것 같아요. 이해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기울기를 설명하기 전에 절편부터 설명한다. 기울기 나중에 설명한다고? 자, 이런 일치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이해가 더 잘 되겠다. y dx 플러스 하라고 썼습니다.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인가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0 대입하면 4예요? 뭘 대입해야지 0이 나오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 나옵니다. 그런 점들을 연결한 선이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는 항상 직선이고요. 그때 축과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점은 x절편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말이 길기 때문이야. x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매번 부르기 싫어요. x축과 만나는 점, 그걸 줄여서 x절편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빨리 줄 쓰세요. y축과 만나는 점을 y절편이라고 할 겁니다. y축과 만나는 점, 말이 길어서 y절편이라고 부를 겁니다. x절편을 알고 싶다면 y좌표에 0을 집어넣기만 하면 y가 0 되는 x의 값이 x절편입니다. y절편을 알고 싶다면 x가 0 되는 값을 구하면 됩니다. x한테 0을 대입해서 나오는 y 값을 구하면 y절편입니다. 그럼 방금 선생님은 정확하게 표현해 줬는데 바로 테스트 들어갑니다. 지민아, x절편이 누구예요? 네, y절편은요? 0.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y절편은요? 뭔가 좀 착오가 발생하고 있어요.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점을 알고 싶다면 누구한테 0 대입하라고요? y한테 0 대입하세요. y한테 0을 대입했더니 x가 누구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y절편을 알고 싶다면 누구한테 0 대입하라고요? x한테 0을 대입하면 y가 누구죠? 너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x한테 0을 집어넣으면 y가 누구인가요? 네. 절편값은
x절편은 y한테 0을 집어넣어서 x값 구하기, y절편은 x한테 0을 집어넣어서 y값 구하기. 매우 단순하거든요. 근데 매우 단순하게 흔들려버리면 오늘만 해도 이것보다 한참 제도 나올 거거든. 근데 아주 단순한 것들 몇 개 전달해 드릴 건데 그게 헷갈리면 힘들어, 공부하기가. 그러니까 그거는 선생님이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이들한테 긴장도를, 자기 자신의 뇌의 긴장도를 좀 더 높이면 되거든. 머리를 조금 더 긴장시키고 좀 더 집중력을 좀 더 향상시키면 쉽게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확인 들어봤어요. 미령아, x절편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고? y절편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라고? 자, 이제 기울기로 갈 생각입니다. 방금 전에 이렇게 적절했던 것 같은데? y는 2x 플러스 4로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x한테 0 대입하면 y절편의 값은 4예요. y한테 0 대입하면 x의 값은 마이너스입니다. 이제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를 기울기라고 얘기하거든. 직선의 경사도, 기울어진 정도를 기울기라고 얘기합니다. 기울기는 어떤 직선 위는 임의의 두 점에 대해서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또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을 기울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x의 값이 2칸 증가하면 y의 값은 4칸 증가하나요? x의 값이 2칸 증가했을 때 y의 값이 4칸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를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는 항상 x 앞에 써있는 숫자가 기울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상수항이 y절편입니다. 기울기는 x 앞에 써있는 숫자, 뒤에 있는 상수항은 y절편입니다. 처음 배우면 조금 생소할 수 있거든요. 자, 쉬운 문제들 몇 개 가지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x절편, y절편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x절편은 선생님이 2일 돕기에서 순서상으로 썼거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세 가지를 동시에 측정해 볼까요? 미정아, 기울기 누구예요? y절편 누구예요? x절편 누구예요? 네, y에다 빵만 대입하면 3분인가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지민아, 기울기 누구예요? y절편. y절편 구할 때 어디다 빵 대입하라고요? x의 0 집으면 이게 지워지잖아요. 기울기는 x 앞에 써있는 숫자가 기울기, y절편은 뒤에 상수항이 y절편. 이건 읽기만 하면 됩니다. 자, x절편이 누구예요? 네, y한테 빵만 대입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군요. 그런데 아까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써드렸거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써드렸었는데요. 왜냐면 x한테 0 대입하는 거예요, y한테 0 대입하는 거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써드렸는데 구태여 순서상 이렇게 쓰지 않아도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녀석은 엑셀펜 누구예요?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써 있고요. 여기 2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G는 엑셀펜이 누구예요? 아까 XLP는 X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YJP는요? 네, 근데 여기 멈추다 시험 보죠? 네? 자, 그 다음에 M이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XLP는 X축과 만나는 점은 2인 것 같은데 여기? Y축과 만나는 점은 마이너스 1이라고 뭐라고 써있지? 나는 잘 안 보인다. 이 점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어요? X절편이 2,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거죠? X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 이게 다 X절편, Y절편이고요. 세 번째 직선은 X절편 누구예요? Y절편에. 자, 그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X절편, Y절편의 값이 궁금합니다. 먼저 Y절편부터 얘기해볼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Y절편은 뒤에 상수항이 Y절편입니다. 마이너스 2, 10, 마이너스 3, 8분의 1, 4분의 1 이렇게 Y절편입니다. 기울기는 1, 5, 6, 마이너스 1, 4분의 3 이렇게 기울기입니다. X 앞에 써있는 게 기울기, 뒤에는 상수항이 Y절편입니다. 자, 그럼 G는 X절편 누구예요? X절편 이렇게 쓴 다음에 할까요? 그러면? 4배 한 다음에 할까? X절편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Y한테 빵 대입한다고? Y한테 빵 대입하면 이거 지워져요. X가 누구예요? 네. 자, 문제는 이 머리가 아직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X절편, Y절편 값을 구한 다음에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직선의 결정 조건,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으면 직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 점만 있으면 그 두 점을 연결한 선이 직선입니다. 두 점만 있으면 두 점을 연결한 선이 직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X절편과 Y절편이 누군지 하나 알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숫자가 4니까 Y축과 만나는 점은 4입니다. 근데 Y한테 0 대입했던 X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X절편은 마이너스입니다. 두 점만 연결하면 이게 직선의 그래프입니다. Y절편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혹시 X절편 누구예요? 네, X절편은 3입니다. 그래서 점만 연결하면 됩니다. 절편값만 알고 있으면 그림 그리기는 매우 수월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은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지민아, 기울기 첫 번째 기울기는 누구예요? 두 번째는? 못 들었어요. 5분의 세 번째는? 마이너스 4. 네. 다음 있는 직선의 그래프가 x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증가할 때 y의 값의 증가량이 뭔지 구해보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기울기의 값이 5라고 얘기했나요? 기울기가 5라고 한다면 x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증가했다고? x가 지금 얼만큼 증가했다고? x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증가했으면 몇이 증가한 거지? x가 5만큼 증가했을 때 y의 증가량이 25가 돼야지만 약분해서 기울기 5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y의 증가량은 25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25가 답입니다. 두 번째, 기울기의 값이 마이너스 6입니다. 이번에는 y의 값이 마이너스 8부터 10까지 몇이 증가했죠? 마이너스 8부터 10까지는 18이 증가했습니다. 마이너스 8한테 18을 더해줘야지만 10이 나오는 거죠? 18이 증가했습니다. 기울기 값 마이너스 6입니다. x의 증가량이 18이 증가했을 때 y의 증가량이 18이 증가했을 때 x의 증가량이 몇이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분모에 뭐가 있어야지 마이너스 6이 나오죠? 네. 여기서 얘기하는 x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선생님 증가량이면 양수값을 해야 되지 왜 음수값을 썼죠? 선생님 이 표현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이렇게 쓰려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변화량이라고 표현을 사용하는데 중학교 때 지금 증가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값이면 증가했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값이면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기울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은데 그런데 책에서는 증가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면 플러스 값을 사용하고 감소하면 마이너스 값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x의 값은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네, 감소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x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2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때 y의 값은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네, 기울기 값은 사각 기울기입니다. 자,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건 이렇게 보겠습니다. x의 값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화살표를 잘 보세요. 네, 5만큼 증가했습니다. y의 값은 얼마만큼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이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기울기를 볼 때 선생님 화살표까지 해주고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푸는 바보들이 가끔 있거든요. x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으면 y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요. x의 값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으면 y 값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서 틀리는 애들 엄청 많습니다. 바보들입니다. 마이너스 4에서 1까지 x의 값은 5만큼 증가했나요? 하지만 y의 값은 어떻게 됐죠? 7만큼 감소했습니다. 기울기의 값은 마이너스 5분의 7이 기울기입니다. 다음에 그래프의 기울기하고 y절편을 구하시고요. 그래프를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울기하고 y절편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y절편이 누군데요? 근데 기울기는 마이너스 2라면서요. 기울기에 대해 설명합니다. 가로선 기울기 빵입니다. x축의 평면선은 기울기가 빵입니다. 45도 정도 되는 경사를 가지고 있는 거. 각도기에서 45도가 얼만큼인지 아시죠? 45도쯤 됐을 때가 45도 된다는 말은 x축과 y축을 정확히 쪼갠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똑같게끔? 그때가 기울기는 1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는 요게 기울기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가 45도입니다. 이렇게 된 선은 기울기가 플러스, 이렇게 된 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갈수록 숫자가 양의 값으로 좀 더 커집니다. 기울기 2인 녀석은 대충 이렇게 그립니다.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커지는 거 맞나요 지금? 1에서 2로? 하지만 이 선은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이렇게 그립니다. 커지는 건 이게 커집니다. 선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을 때 기울기는 계속 커지는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을 때 기울기는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이 친구 맞나요? 자, 그러면 기울기를 가지고 정확한 그림을 그리는 건 좀 쉽지 않은데요. 기울기 마이너스인가요?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라는 말은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은 밑으로 2칸 내려가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오른쪽으로 한 칸 내려가면 오른쪽으로 한 칸 갔을 때 밑으로 2칸 내려갔을 때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하나 찍어가지고 연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두 번째 물어봤습니다. y절편의 값은 1인가요? y절편의 값은 1이고요. 기울기의 값은 1분의 3입니다. 기울기가 2분의 3이라는 말은 오른쪽으로 2칸 갔을 때 위로 3칸 간다는 얘기인가? 오른쪽으로 2칸 갔을 때 위로 3칸 올라가요. 대충 그런 거 연결하면 될 것 같은데? y절편의 값은 1입니다. 좀 되신 거 맞으세요? 하지만 선생님은 기울기 가지고 그림 잘 안 그리고요. 선생님은 절편 찍은 다음에 x절편, y절편 점을 찍은 다음에 연결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면 그게 좀 더 그림이 정확하게 잘 그려지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1차 함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대표 문제를 풀어드릴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쉬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1시간 수업했거든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